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4월 8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주간 유튜브 찍는 날이에요. 탑30을 한번 쭉 보면서 종목단의 움직임과 우리가 가장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려하지 않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거의 6년, 7년 해 가면서 느낀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탑30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고 뒤에서 내가 이 자료 가지고 생각하는 그 30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했던지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로직을 뽑아내시고 그 로직이 어떻게 작동하고를 축적해 나가시고 특정한 정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치는지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지 각자 판단하는 데까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공부하는 모든 일과가 끝난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회원분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4월 8일 탑30부터 쭉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가 12개, 제약바이오주가 7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간으로 보면 보죠. 특징으로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에넌 에너지, EV 첨단 소재 이 두 가지 특징 라인들 한번 볼까요? 리튬, 그쵸? 그 다음에 원래 움직였던 애들이 최대 주주 변경이 들어가고 자금 조달을 하며 신사업을 붙이고 주가의 탄력성이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로 생각하면 이 지금 현재 후발 순환매의 강력한 상승을 이뤄가 나가는 쪽입니다. 자, 반대쪽의 에너지 한번 체크해 보죠. 2차 전지 쪽에 실제 배터리상에서 돈을 뽑아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알박, 동박 등 이런 에너지에 그쪽의 사업의 실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아이들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제 저런 종목군들이 매매 입장에서 보면은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것들을 알고 이 매매에 대한 접근을 잘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저의 색안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앞쪽에 로직을 띄고 있는 애들, 최대 주주 변경에 자금 조달 땡기고 그때 가장 유행하는 신사업을 붙이면서 추가 재료에 따른 소식 나오고 급등을 지속하는 아이들의 장기적인 추적 결과는 데이터를 우리는 이야기하니까요. 거의 다 이 이슈가 이제 상쇄가 되면서 제자리 가는 흐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파른 산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가고는 있는데 올라가면서 정점을 언젠가 찍고 야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산인데 굉장히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에넌 에너지나 뭐 EV 첨단 소재 그리고 지분 관계로 엮이는 종목들 충분히 매매 로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1년차, 2년차 되시는 분들은 실체가 있는,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3박자 투자에 가장 걸맞는, 재무가 기본이 받쳐 있는 이런 종목군 위주로 이 주식 공부와 주식 투자와 주식 매매를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세로닉스는 이제 지분 관계로 후발 탄력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선만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우리 흔하게 보이는 로직이잖아요. 모회사와 자회사, 협력사, 그룹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협력사, 그룹사 같은 것들을 만약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게 아닌 분들은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수기에 대한 기록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HTS 자체 내에다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이 차트 상에다가 기록하는 기능들 많습니다.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HTS마다 뭐 틀릴 거예요. 뭐 세로닉스 하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공책에다가 공부할 때는 수기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책을 따로 펴보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장기 공부를 만약에 시작할 거라면 처음에 내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에 따른 기록을 연속적으로 지속해 나가다 보면 차트 하나에 수많은 기록이 장치가 생기고 그에 따른 이점으로 매년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되고 그것 또한 나한테 수많은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도구에 내가 아직 익숙치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 기록하는 장치 같은 것들은 조금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DB가 눈에 많이 띄고요. 이번 주에만 51% 상승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였거든요. 시장에서 원래 움직이고 있던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 불을 붙였습니까? KCGI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 대표는 강성부. 여기서 7%, 7.05%인가 지분을 순간적으로 끌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죠? 아버지랑 남매 둘 사이랑 삼자 구도에 끼어들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끼어든 겁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해석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미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촉발이 되는 와중에 생각을 잘 하고 과거의 기억을 잘 경험을 끌어오고 그것들이 촉발하면서 기울기가 75에서 90도 각도로 끌어올려졌을 때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시선을 끌 겁니다. 그럼 그 개인들은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일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 중간중간 어디쯤 타서 매매의 시선을 가지고 열심히 실현 손익의 플러스를 가져가다가 이거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실현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초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특정한 종목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런 패턴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 많이 하셔야죠. 그 패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시장이 촉발시킬 거고요. 아주 이제 이 시장에 참여를 덜한 분들이 주가의 상승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줄이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 패턴을 꼭
역으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애도 있네요. 제이스코 홀딩스. 자, 금속 관련 회사고요. 최대 주주 지분 14%밖에 안 되네요. 자, 일단 돈을 벌진 못합니다. 회사 자체에 돈은 크게 없고요.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유보율이 빠지고 있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니켈 광산 사업한다 그러면서 급등을 시키고 있네요. 한 10년 이상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돈스코이오라고. 바다에서 보물선 인양해서 대박 난다고 했던 회사가 이 회사죠. 제1제강일 겁니다. 이번에는 니켈 대박을 노리고 있네요. 색안경이라면 색안경일 수 있고 과거의 경험치라면 경험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이력들을 찾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정장치가 삼박자 투자법인 거죠. 이것들은 삼박자 투자법상 재무상태에서 바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관련에 대한 재료가 됐던 차트상의 움직임이 됐던 어우러지는 세 개의 구성 중에 하나의 꼭지점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정윤 세무사님의 삼박자 투자법에 합치되는 종목군으로 내 후보군을 짜자. 그게 말이 되겠네요.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도 지분관계의 양극재 후발 패턴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루닛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신규 상장주 돌파 매매, 신규 상장주 돌파 투자가 아니고 신규 상장주 돌파 매매. 이번 주에 요날 4월 5일날 양선을 뽑아내면서 역사적으로 밑꼬리를 제외하고 몸통의 끝부분을 돌파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중심의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신규 상장주는 순환매에 돌아가면서 이런 패턴들을 보이면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저는 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매라고 했습니다. 루닛 신규 상장주 인공지능 바이오, 제이오 신규 상장주 2차전지, 미래반도체 신규 상장주 반도체. 그쵸? 신규 상장주 땡땡 라인들이 시장에서 매매 패턴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공부해 놓으면, 우리가 2023년도에 언젠가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한번 했어요. 2024년도에 언젠가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한번 할 겁니다. 2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를 연도별로 1년차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쭉 뽑아냅니다. 그 종목군 상단에 각각의 HTS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 로직 해놓고 신규 상장주 플러스 주도 업종에 속한 종목군은 매매 로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지금 당장 뭐 사라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내가 로직을 내 걸로 만들면 매년 신규 상장주의 이 여파가 강하고 약하고 그런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죠. 자, 이녹스. 지금 이녹스의 자회사의 실리콘 응급제 사업들이 부각받으면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4천억짜리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순이익단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네요. 중간에 한번 크게 벌었었고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차지를 못하다가 현대차가 이번 주 후반에 차기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비율을 10% 이상 올리겠다고 하면서 금요일자로 실리콘 응급제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군들이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이쪽 라인들이었죠. 이녹스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여타의 2차전지 소재 대비 굉장히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근데 그 종목도 여기서 역배열이 났고 여기서 정배열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SKI 테크놀로지나 엔캠 같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속적인 자금 조달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가져가는지, 북미 시장에 대한 증설이 얼마나 가시권에 있고 그것들이 숫자가,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기, 완전 빵빵빵 찍히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 같은 성장주 투자자들한테는 후행적인 모습이에요. 현재 마이너스 실적이더라도 증설이라든지 그 진행 상황이라든지 수주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하다가 거꾸로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어마무시한 실적으로 빠바방 찍히면서 안정화가 돼버리면 우리한테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져버리고 가치주의 시선이 돼버리는 종목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엄청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이 추세 추종 전략자의 인생은 기대감에, 그러니까 고포의 주식을 사서 저퍼가 점점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굴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퍼는 기대값이에요. 시장의 기대값이 가장 크고 매년 커질 때 주가는 상승분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기대값이 실현을 하면서 이익단을 점점점 크게 찍히는 경우가 나오면 주가는 성장률에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매 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은 없어져요. 그런데 추가 성장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퍼가 낮아지고 안정화되는 국면을 점점 들어가면 우리는 또 다른 프리미엄 기대값이 엄청 큰 산업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물고 물리는 그런 산업들을, 그게 1년짜리 산업일 수도 있고 초장기 산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도 2차전지와 반도체와 바이오와 이런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실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정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법적인 정비가 뭐 보험 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이 정비됐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 자동차 회사가 법적으로 몇 퍼센트의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둔감하게 반응하면 이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항상 우리가 지금에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는 쪽에서 벌었다면 우리가 씨앗 뿌리듯이 저쪽 섹터에 천천히 포지션을 취하는 이런 전략을 우리 항상 가져가는 거죠. 자, 주간 유튜브는 2차전지와 바이오의 모습이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어제 촉발된 반도체 이 바닥설 때문에 반도체 쪽에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반도체 바닥에서 나오는 감산에 대한 소리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나올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강했고, 그렇다면 정말 많은 2년차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한 7만원대, 8만원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막 물타기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라면 거꾸로 그 삼성전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 개념을 1년, 2년, 3년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돌려 세우는 경험도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직은 이런 매매나 시장의 주도를 따라다니는 섹터에 대한 이 공부가 덜 됐다면, 아니면 환경적으로 나는 그런 매매법을 많이 못하는 경우에 지금 속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삼박자로 생각해서 자를 걸 자르고 그에 대한 자금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을 나는 1년, 2년 한번 관리해 볼래 라는 것도 하나의 경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관리는 대표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포트폴리오 관리법은 가장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심적으로 그걸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습으로 주가의 상승분을 못 가져가고 장기 침체에 계좌가 제자리 걸음을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언제나 내가 결심할 때, 내가 행동할 때가 시작입니다. 그에 따른 이 결과치의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서 내가 이때 됐으면 플러스 500만 원을 회복하고 팔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후행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확률, 선택, 통계, 데이터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쁨, 슬픔, 좌절, 분노, 탐욕 이런 거는 컴퓨터 앞에서 가져가면 안 되는 감정들입니다. 자, 4월 8일 주간 방송이었고요. 우리 유튜브 얼마 안 남았어요. 20만을 향해서 빨리 가열차게 엔진을 가동하고요. 카페 활동 감사드리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이 그 결정하는 날이에요. 꼭 너무 오랫동안 이 결정을 안 내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돈과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게 필요한지 맞춰보기로 하죠. 자, 주간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 푹 쉬시고 다음 주에는 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